You're not here. We're not there. The car exploded. Where are you? Asteroid City, Farm Route 6, mile 75.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유명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독특한 영화관을 최신작 애스트로이드 시티를 통해 분석해보려 하는데요. 그의 패션 스타일만큼이나 독특한 그의 영화 세계에 대해 알아보시죠. 그의 영화를 대표하는 특징이라면 인물과 피사체를 중간에 둔다, 평면적 촬영을 많이 한다, 미니어처를 많이 쓴다 정도가 있겠죠. 사실 저도 그의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번 애스트로이드 시티를 보면 그가 추구하는 영화관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50년대 전후 시대의 영화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평면적 촬영도 마찬가지인데요. 평면적 촬영이란 인물이나 피사체를 정면 혹은 측면에서 찍지만 비스듬한 각도, 즉 45도로 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시절 영화를 보면 단번에 이해하실 텐데요. 1953년작인 로마의 휴일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면 혹은 측면에서 찍었습니다.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도 의도적으로 이 방식을 따르고 있죠. 본작의 심도는 굉장히 깊은데요. 인물과 뒷배경, 멀리까지 모두 초점이 맞습니다. 거의 심도가 얕은 장면은 찾기 힘든 정도죠. 이런 깊은 심도를 가진 촬영 방식은 요즘에는 정경샷 정도를 찍을 때만 사용하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시민 케인에서 케인의 어린 시절 장면을 보면 앞에 인물과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케인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심도를 깊게 세팅해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연극 무대에서 기인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수 장면을 세트, 즉 무대에서 촬영하는 것이 흔하다 보니 아무래도 연극적 연출이 더 익숙했고 카메라는 관객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었죠. 지금은 웨스 앤더슨이나 아리 에스터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을 차용하는 것 말고는 보기 드뭅니다. 줌인, 줌아웃이라는 촬영 방식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60년대에 개발된 기술인 줌은 지금은 영화계에서 사장된 기술이나 마찬가지지만 요즘의 드론이나 짐벌처럼 그 당시에는 최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영화들에게서 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영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달리나 스테디캠 같은 장비를 이용해 찍는 것이 보통이죠. 라라랜드의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 장면은 스테디캠과 크레인의 조합으로 만든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줌을 활용한 장면을 비교해서 보시면 줌을 쓴 장면이 촌스러워 보이죠? 물론 다큐멘터리나 뉴스 등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환경을 완벽히 통제하고 찍는 영화에서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스트로이드 시티에서는 심심찮게 줌을 쓴 장면을 볼 수 있죠. 물론 무빙을 하는 모든 장면이 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본작에서도 달리샷으로 유리한 무빙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역시도 요즘 영화에서는 잘 보기 힘든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과 끝에 멈춘다는 것이죠. 요즘 영화들은 무빙을 할 때 보통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확실히 본작의 무빙은 과거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하면 호텔의 배경이 딱 눈에 띄죠. 정말 미니어처인 것이 티나는 이 미니어처는 일부러 그런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애스트로이드 시티도 마찬가지죠.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세트를 만들어 찍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촌스러운 느낌까지 나죠. 이 세트들도 과거 50년대 전후 시대의 영화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촌스러움에는 색깔도 한 역할을 합니다. 현실에 있기에는 너무 화려한 색감을 사용하죠. 50년대 컬러 영화들 중 화려한 색감을 가진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컬러와 흑백이 혼용되어 사용된 시기였기 때문에 컬러라는 특색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화려한 색감으로 제작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계인 등장 장면은 배우가 아닌 스톱모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스톱모션이란 사람이 인형을 한 프레임씩 움직여 찍은 다음 프레임을 이어붙여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웨스 앤더슨의 전작 개들의 섬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상당수의 애니메이션들이 스톱모션으로 만들어지지만 요즘 실사 영화에서 특정 캐릭터를 스톱모션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는데요. 왜냐면 요즘에는 CGI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CGI가 본격적으로 꽃피우던 90년대 이전에는 실사 영화에 스톱모션을 이용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촌스럽고 프레임이 끊기는 것이 보여 사람이 탈을 쓰거나 혹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애니메트로닉스라는 쉽게 얘기해서 인형을 움직이는 촬영도 많이 했죠. 웨스 앤더슨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중요 인물들을 한중간에 뒀는데요. 애스테로이드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면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장면들이 인물을 중간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죠. 제가 미드소마 분석 영상에서 다루었던 황금 비율을 기억하실런지요? 미드소마 분석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상적인 구도라 말하는 황금 비율은 가상의 선으로 화면을 가로 세로 3등분한 뒤 그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피사체를 두면 이상적이다는 이론입니다. 요즘 영화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법칙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웨스 앤더슨은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 이유 역시 50년대 전후 영화들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화의 비율 중에 4:3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명작으로 칭송받는 카사블랑카, 라쇼몽, 시민 케인 등이 다 4:3 화면비였죠. 인물을 중간에 두는 경향은 이 좁은 화면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인물들이 번갈아 대화하는 장면이라면 인물을 중간이 아닌 측면에 두기도 하는데 4:3의 좁은 화면비에서는 인물들이 화면의 거의 끝에 위치합니다. 지금의 가로가 긴 화면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2.35:1의 와이드 앵글인 애스테로이드 시티에서도 의도적으로 인물을 화면 끝에 위치시키죠. 웨스 앤더슨이 50년대 전후 영화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향을 받은 것에 그쳤다면 지금의 웨스 앤더슨의 평가가 좋진 않겠죠.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스크린을 제4의 벽이라 합니다. 영화의 작동 원리에서 가장 지향하는 것이 그 4의 벽을 관객들이 인지하는 것이죠. 결국 그 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관객들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스 앤더슨의 방식은 과거에는 사실적이었지만 지금은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영화 제작 방식을 끌어들여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웨스 앤더슨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동화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면 생각보다 뒷맛이 개운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동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화는 단지 환상이란 것을 깨닫는다고 할까요? 어린 시절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를 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던 것이 생각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 환상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다. 영화가 끝난 후 다음날 학교 갈 것을 생각했을 때의 그 암울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특히 영화의 첫 장면의 구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은 CGI로 정말 진짜같이 구현이 가능하지만 당시 특수효과 기술로는 현실성이 떨어져 오히려 몽환적인 느낌을 만들어냈었습니다. 50년대 느낌의 미니어처로 21세기의 영화를 만드는 웨스 앤더슨의 어린 시절도 아마 저 같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